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은 현금화를 하기도 힘든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학교에서 발표 수업을 할 때 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었는데 발표를 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공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만 중국 시장과 미 선물을 따라가지 못한 걸까요? 네,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거의 폭락 수준이라고 해야 될지, 저는 이 정도 가지고 폭락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일단 오늘 미국 시장 영향을 받고, 일본은 2% 넘게 빠졌고요. 그리고 대만도 1.9%, 상해도 좀 빠졌고, 우리나라 시장도 장중에 좀 크게 빠졌다가 조금 회복했는데, 홍콩 시장이 상승 전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4개 시장이 거의 반응을 못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소외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오전에 다른 시장이 개장을 안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9시 50분에 갑자기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이 반등을 아침에 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반대로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그게 뭔가를 막 찾아봤는데,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쪽이 워낙 하락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약간 소외가 되는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3% 이상 빠졌다가 2.8% 정도로 끝났는데요. 특별히 악재가 나온 게 없죠. 네.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준의 청문회에서 얘기하는 거고, 일단 그 서한을 보낸 건데 서한을 보낸 게 자기가 한 얘기죠. 네. 그 내용이랑 그리고 의회에서 부결된 거, 요 두 가지 뉴스 때문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제 경제 지표는 미국의 8월 도매 재고가 1.2%, 0.6%였는데 1.2%로 늘어났으니까 도매 재고가 늘어나는 건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7월 케이서 실러 주택 지수가 19.9% 상승을 했는데 지금 미국도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네. 이거 보면은 지금 그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9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이게 109.3 이게 이전에는 115.2였는데 네.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네. 이거를 몇 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시장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7년물 국채 입찰이 또 있었는데 이것도 금리가 올랐어요. 1.332. 이전 게 1.155거든요. 네, 1.332. 7년물이 1.33인데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그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50년물을 발행을 했어요. 네, 그 금리가 얼마냐면 1.9%입니다. 1.9%. 네, 50년물이. 미국채 금리가 지금 상당히 높은 거예요, 지금 현재.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웰스 파고의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네. 근데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웰스 파고의 주가 상승률이 한 57% 정도 올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은행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 예, 금리가 올라가는데 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재무장관이 그 디폴트가 나는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네, 10월 18일 현금이 소진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7월 말일자로 그 부채 한도를 증액하든지 유예를 하든지 그게 이제 기간이 만료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그 갖고 있던 현금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 현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게 10월 18일 그때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디폴트라는 겁니다. 네. 날짜를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생각보다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그 지금 전력난 때문에 엘리베이터 가동 중단 이런 얘기도 있고, 어제 나온 뉴스는 지금 대만 업체하고 일부 중국 업체들, 그게 애플하고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의 공장이 지금 가동 중단. 네. 이게 악재거든요, 이게. 예. 일단 중국발 악재는 이런 게 악재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의 오늘 외국인 매도가 6천억 정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6천억 정도 쏟아진 것 같은데, 그쪽, 어제는 매도가 안 나와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됐어요. 10% 이상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 내에서 마이크론이 4% 이상 급락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디램 시장에서 이 점유율 1위가 삼성전자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합하면 70%가 넘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3위 업체의 실적 가이던스가 떨어진 것 때문에 1위 업체의 주가가 3%가 빠진다라는 거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네. 오늘 외국인이 상당히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올라가야 되는데 막 올라오다가 때려버리는 그런 거. 네. 오늘은 외국인이 너무 밉습니다. 네. 네. 오늘 아까 좀 전 말씀처럼 미선물과 홍콩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조정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궁금하네요. 네, 질문에도 있었는데 조정이 얼마나 갈지, 네. 재무장관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10월 18일. 네. 오늘 그 헝다의 뉴스가 9시 조금 넘어서 나왔어요. 네, 성진은행이라고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지분을 19.93%를 매각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시총 그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은행주거든요. 그거를 지금 시총으로 따지면 1조 8천억 정도 이상이 되는데 그때는 매수 주체가 누구인지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근데 매수 주체가 뒤에 나왔는데 몇 시간 뒤에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국영기업이라는 거죠. 네, 랴오닝 성에 있는 선양시 국유기업. 네. 이 회사가 산다라는 겁니다. 네. 정부가 개입한다라는 얘기겠죠. 네. 일단 뭐 1조 8천억 현금 가지고는 이 부채가 터무니없이 지금 부채가 뭐 350조인데 네.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지금 당장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그리고 이 돈으로는 지금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피치가 이 헝다의 신용 등급을 거의 뭐 기술상 디폴트 등급이죠. C 등급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네. 지급 불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이게 나오고 나서 지금 홍콩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홍콩을 오늘 보니까 제가 3중 바닥을 그리다가 이거 뚫고 내려가면 상당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뚫고 내려갔잖아요. 뚫고 내려가고 나서 반등 시도를 하다가 다시 밀렸다가 반등 시도를 하는 양봉이 두 개 연달아 나오는데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보조 지표를 보니까 아직 뭐 이게 해외 시장은 보조 지표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보니까 좀 바닥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헝다 그룹의 2대 주주가 오늘 뭐 33%인가 급등해가지고 주가가 거래가 정지됐는데 뭐 하여튼 홍콩 시장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홍콩이 뭐 미국의 시장 급락을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아침에 잠깐 받았다가 그냥 금세 다 회복해버리는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이제 더 이상 헝다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뭐 헝다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뉴스나 뭐 이런 거 분석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인데 이제 헝다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국의 인민은행이 중국의 잠재 성장률을 5에서 6% 정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강조를 했는데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홍콩 언론에서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석탄 비축량 15일치랍니다. 15일치. 이게 20일치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석탄을 많이 떼는 난방을 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이게 좀 비축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런 거가 좀 악재거든요. 지금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지금 공급망에 차질이 있는 그런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 또 중단된다라고 하면 이거 더 심해지는 건데 이게 악재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유가를 보시면 유가가 지금 안 떨어졌어요. 유가가 계속 유지됩니다. 물론 영국의 주유소 일부 주유소가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네. 뭐 주유소에서 막 이렇게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유가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경기 둔화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유가가 떨어지고 있지 않다. 네, 그런 걸로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직은 그렇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이 경기 둔화 쪽으로 번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의 하락은 부채 한도 그리고 금리 인상 그 금리 인상 할 수 있다라고 갑자기 연준 의장이 발언을 바꿨어요. 이게 예. 이거 저기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 이렇게 바꾸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런 그 연준은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원래 그런 중앙은행은 보수 중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기관이에요. 의견을 쉽게 바꾸지 않아요. 1년에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인데 연준은 늘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꿀 때 의심을 해야 돼요.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예. 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금리를 뭐 채권을 팔아가지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위기를 조장하지 않을까. 예.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연준 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채권을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금리를 올려서 위기를 조장하는 것보다 금리를 폭락시켜가지고 위기를 조장하는 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 그 반대하는 사람들, 뭐 민주당 뭐 그 내에서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주려면 금리를 폭락시켜서 공포감을 주는 게 주가가 이 정도로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4% 5%씩 이렇게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온데 뭐 연준이 지금 뭐 비상 대책을 가동하고 논의 중이다. 비상 대책이 뭐냐? 예.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거 그런 거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일단 10월 18일이라고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10월 18일이냐? 그건 알 수 없고요. 그건 뭐 어떤 신호가 나올 것 같으냐? 뭐 그런 걸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경기 흐름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신호가 없어요. 그냥 합의됐다, 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예. 기술적으로 과매도 상태이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느냐. 오늘 아침에 보면 외국인이 선물을 사고 4천억 정도 샀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을 샀어요, 매수를. 네. 이렇게 매수가 들어올 때, 이럴 때 그냥 바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매수가 들어왔다가 마이너스 4천억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8천억을 또 매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근데 후반에 다시 이거를 원점으로 돌렸잖아요. 제로로. 네. 기술적으로 그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보는 보조 지표가 있어요. 추세를 보는 지표가 있는데 어떤 전문가 한 분이 이 지표가 상당히 신뢰가 있다. ADX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오늘 보니까 상승 추세는 지금 하향에 거의 근접하고 있고 하락 추세는 거의 과열에 근접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거의 근접했다라고 하니까 그 뒤에 바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시점에 거의 근접해 있는데 지난번보다는 살짝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이 정도 하락이 또 나오면 그냥 바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면 바닥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미국 선물이 오르는데 홍콩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게 만약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지지부진하게 이게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강하게 이렇게 쫙쫙 뻗어주면 이렇게 그 바닥이 빨리 나오는데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아마 원래 30일 날 표결을 하기로 했었으니까 30일이 중요한 날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걸 부채 한도랑 예산안을 분리하면 통과시켜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서로 비난하잖아요. 네 책임이다라고. 서로. 주가가 빠지는 거에 미국인들은 상당히 민감한데 서로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이제 비난의 화살이 뭐 다 자기들한테 오게 되면 그때는 합의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JP 모건, 제이먼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JP 모건 다이먼 회장이 세 번째다, 세 번째. 예. 부채 한대를 아예 없애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두 번째 때 들어간 비용만 1,000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1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1,000억이 소요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논란을 더 이상 잡음을 만들어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보면 오늘 충격이 작은 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금화를 더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반등이 나온 종목은 보유나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현금화를 하라고 제가 현금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금화를 생각해 보라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은 현금화를 하기가 늦었죠. 예. 오늘 아침에 만일에 현금화를 한다고 파신 분들은 좀 후회를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 이익이 났다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고, 이익이 안 났다면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수수료까지 내면서까지 이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개인들은 이게 매매를 하면 이게 비용이잖아요. 근데 기관들 입장에서,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익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이런 등락을 만들어낼 때 아주 크게 매매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특히 외국계 운용사들은 이 매매 수익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이거 때문에 계속 미국 시장이 이렇게 등락 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실적이 계속 줄어요. 이렇게 등락할 때 한 번에 크게 매매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등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알고 있는 재료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를 하는 게 좋은데, 오늘 빠졌다가 양봉을 만들면서 플러스까지 들어온 그런 것들은 굳이 지금 팔아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그리고 빠졌지만, 하락했지만 양봉을 만든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굳이 이제 와가지고 현금화를 매도를 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근데 음봉인 기업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저 같으면 팔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지금 미국 쪽에 투자돼가지고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SKC 같은 경우도 매도 리포트 냈다가 지금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올라버렸는데, 이런 것도 지금 좋은 상황이고, 최근에 추세가 좋았던 게 한솔케미칼, 율초나,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코오롱인더, 동원시스템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아침에 살려고 봤었거든요. 봤었는데 금방 다 올라가 버리니까 못 사는 거고, 물론 빠진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 반도체 중에서는 넥스틴이 오늘 상승을 전환했고, 코미코, 월덱스 이런 것들이 상승 전환을 했어요. 이런 것들도 반도체가 기술주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것들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 쪽의 기술주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들도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네. 반도체는 거의 바닥이다라고 보는데, 반등을 못 주는 것들은 안 좋은 주식들입니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 실적 때문에 추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동아기업, E&D, 그리고 캠트로스. 포스코 케미칼은 그렇다고 치고, 이거 세 개는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전액이고, 그리고 첨가제, E&D 첨가제, 캠트로스도 첨가제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왜냐면 화재가 막 나니까. 화재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첨가제. 예, 이 세 개 종목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계속 좋게.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질문 중에는 영업이익을 보고 샀는데, 지금 올라가는 건 영업이익이 아니고 2차 전지 양극재들, 예. 공장이 완공되려면 아직 한 2, 3년 남았는데 그거를 다 끌어와가지고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 제가 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뭐든 올라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업이익은 원래는 주식을 사는 게, 우리 합리적인 시장은 영업이익을 보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니까 그걸 자꾸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합리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예. 이 투자를 하는 외국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주 제한적이어가지고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빠지잖아요. 계속. 금호석유 빠지는 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영업이익은 물론 그게 좋은 모멘텀이어야 되고, 영업이익이 좋은 기업을 사면 좀 안심은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멘텀이거든요. 모멘텀. 미래. 쫙 멀리 있는 거, 안 보이는 거. 언제 올지 모르는 거. 그 바이오 주식 좋아하지 않습니까? 배터리도 2027년 이런 거 사지 않습니까? 2022년 안 삽니다. 2027년 사거든요. 네. 그게 우리나라 시장의 시장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 호재가 나와 있는데 안 오른 거.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이런 조정에서 견뎌보는 것도 괜찮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호재가 있는데 안 올라가고 지금 빠졌다. 팔기가 애매한 거죠. 이 호재가 분명히 나올 건데. 예.
그런 주식들을 저는 좋아하는데 저 멀리 있는 거 저는 안 사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근데 지금 하락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진행 중이다. 네.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고 매수를 좀 대기할 수 있으면 대기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낙폭을 좀 줄였는데 아마 조만간에 조금 더 심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되니까 마음속으로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